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에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등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단단히 업은 채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눈길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꺼풀마저 얼어붙어 반쯤 감긴 상태였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등 뒤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핏줄도 아닌 아이였는데도 말입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 한겨울 산길에 홀로 서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팔도 중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 마을, 짐승도 발길을 끊는다는 깊은 산자락에 흙벽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터에서도 한참 떨어진 고갯마루 위 홀로 덩그러니 솟아있는 그 집에는 옥순이라 불리는 32의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남은 친척 하나 없어 마을에서 아버지의 낡은 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아는 이들이라면 딱하다며 혀를 찼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데다 마을의 어떤 총각도 심지어 상처한 늙은 호라비조차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몸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산을 지키는 큰 짐승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지요. 봄나무를 캐러 가는 아낙네들이 등짐한 짐을 힘겹게 지고 갈 때 옥순이는 쓰러진 통나무를 뽑아내듯 장작을 지고 왔습니다. 고운 비단 버선발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옥순이는 집신 두 켤레를 겹쳐 신어야만 했지요. 터질 듯 부푼 두 볼은 작은 눈을 파묻어 버렸고 코끼리 다리처럼 굵고 단단한 하반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옥순이라는 곱디고 온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쑥은대며 이렇게 속삭였지요. 저것 봐라, 저 몸뚱어리 좀. 여편네가 저리 살이 쪄서야 완전 곰이 따로 없구먼. 그 모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순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커다란 몸은 하늘이 내린 벌이자 평생 벗어낼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상처 입은 옥순이는 해가 중천에 뜬 낮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해가 서산에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야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우물가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둔하고 투박한 곰이어도 그 무거운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미의 마음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옥순이의 가장 큰 슬픔이고 비극이었지요. 그런 옥순이에게는 남몰래 품어온 단 하나의 낙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나무꾼 봉순의 집 담 너머로 그 집 살림살이를 몰래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봉순은 가난한 나무꾼이었으나 그 집에는 언제나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아낙과 어린 것들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감자를 나눠 먹는 모습은 옥순이가 꿈에도 그리던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10살 막돌이가 마당을 내달리고 8살 분이가 어미의 치마폭에 매달려 까르르 웃을 때마다 옥순이는 담 그늘에 그 커다란 몸을 숨기고 그저 묵묵히 질리지도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는 자신의 거칠고 두꺼운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가. 나도 저런 핏덩어리 하나만 가슴에 안아볼 수 있다면 이 넓은 등에 업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여줄 수 있으련만. 하지만 자신이 다가가면 아이들이 곰이라며 달아날 것이 뻔했고 그녀는 그저 멀찍이 서 남의 행복을 훔쳐보듯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늘 평화롭던 봉순의 집에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의 아내가 셋째를 낳다가
너무 많은 피를 쏟아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 하나만 남겨둔 채 그대로 숨을 거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혀를 차며 조문을 다녀갔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야 했으나 어미를 잃은 어린 것들에게 세상은 너무도 야박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로 며칠이 지났건만 봉순의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오르지 않았고 담 너머로는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걱정이 되어 밤을 지새운 옥순이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기어이 참지 못하고 살며시 담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서 목격한 참상은 그녀의 가슴을 쇠망치로 후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안은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간 봉수는 멍한 눈으로 댓돌에 주저앉아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산 사람이라기보다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지요. 부엌에는 깨진 사발 조각과 더러운 것들이 나뒹굴고 10살 막돌이와 8살 분이는 며칠째 굶었는지 기운 빠진 얼굴로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밥 줘요. 아이들의 신음 같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울어대던 갓난이 쇠돌이의 목소리는 어느새 가래 끓는 신음으로 가늘어지더니 꺼져가는 촛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봉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죽이라도 끓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끼만 들어온 사내의 손은 너무도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을 못해 솥은 금세 까맣게 눌어붙었고 설익은 쌀가루는 떡처럼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이놈의 불이 왜 이래? 왜 안 돼? 아이고, 이거사. 봉수는 코를 찌르는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해대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탄 죽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온 집안의 절망이 뒤섞인 그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옥순이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담을 뛰어넘어 저 아이들을 안아주고 뭐라도 가져다가 저 핏덩이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 끔찍한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같은 곰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과부된 사내 집에 뚱뚱한 여인이 들어앉았다고 손가락질하겠지. 봉수 어른도 자신을 보면 기겁을 하겠지.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세상의 시선이 사슬처럼 그녀의 발목을 두차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이는 흙담에 매달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던 갓난이의 울음소리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이제 막 끊어지려는 듯 힘없이 가물어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생명의 불씨가 꺼지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옥순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사람 눈이 대수냐, 곰이라 욕을 먹으면 어쩌겠느냐. 지금 눈앞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옥순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 저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 곰의 본능적인 야성과 무섭도록 단단한 의지만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는 느슨해진 허리띠를 허리가 부러질 듯 꽉 다시 졸라매고 흐트러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무겁고도
단호한 발걸음으로 봉순의 살인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다려라, 아가들아. 이 아줌마가 간다. 그 여인이 커다란 몸으로 낡은 살인문을 박차고 뛰어들던 그 순간 멈춰있던 봉순의 시간도, 그리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곰 여인의 운명도 마침내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떨어져 나갈 듯 벌컥 열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봉수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으름에 찌든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드는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맥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문간을 꽉 채울 만큼 거대한 여인이 성큼성큼 부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수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솥앞에서 허둥거리는 그를 엉덩이로 쑥 밀어냈습니다. 비키세요. 아이들 죽이실 작정입니까? 그녀의 굵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으나 봉수는 그 힘에 밀려 부엌 한 귀퉁이로 나뒹굴어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 곰이라 손가락질해온 옥순이였습니다. 옥순이는 새까맣게 눌어붙은 솥뚜껑을 맨손으로 번쩍 들어 마당에 집어던지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물을 붓고 있는 힘껏 솥을 박박 닦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거칠어서 솥이 깨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신기하게도 눌어붙은 것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씻겨나갔습니다. 이내 옥순이는 쌀독에서 쌀 한 움큼을 꺼내 갈아 깨고 알맞은 불세기로 조용히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지옥의 불길 같았던 아궁이, 불이 옥순이가 앞에 앉아 부채를 몇 번 붙이자 길들인 맹수처럼 얌전해지더니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를 피워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봉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됐다, 다 됐다. 옥순이는 적당히 식힌 죽 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갓난이 쇠돌이가 이제 막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울고 있었고 막돌이와 분이는 공포에 질려 방 안 귀퉁이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 털썩 앉더니 커다란 두 팔을 활짝 벌려 핏덩이 같은 갓난이를 와락 들어 올렸습니다. 봉수는 순간 저 거대한 몸에 아이가 눌릴까봐 간담이 서늘해졌으나 그것은 전혀 헛된 걱정이었습니다. 옥순이의 두툼하고 부드러운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갓난이는 따뜻한 화롯불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안도했는지 뚝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크고 둔해 보이는 살집이 어미를 잃은 그 갓난이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었던 것입니다. 옥순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아기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많이 굶었구나. 먹어라. 아줌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갓난이는 본능대로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며 죽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꿀꺽 하얀 죽물이 아기 목을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꺼져가던 생명이 다시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갓난이가 배를 채우고 새근새근 잠에 빠져들자 옥순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구석에서 웅크린 막돌이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뚱뚱한 아줌마가 무서운 한편 구수한 죽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오너라. 배고프지? 밥 먹어라. 옥순이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머뭇머뭇 다가와 벌컥벌컥 죽을 비웠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새파랗게 질렸던 아이들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나서야 부엌 한 귀퉁이에 멍하니 서 있던 봉수도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를 채운 아이들이 옥순이의 등 뒤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그 평화로운 광경은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찾아온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봉수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해도 시집도 못 간 여인이 과부된 사내 집에 제 집인 양 들어앉은 것은 남녀 유별의 세상에서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를 어찌 견디겠느냐는 것이었지요. 봉수는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옥순이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 아래에 서 있는 옥순이의 몸은 여전히 산처럼 커 보였지만 그녀는 죄인처럼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이들을 살려주신 은혜는 뼈가 가루가 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만 이러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내를 잃은 호라비 집이고 당신은 아직 시집도 안 가신 귀한 몸이요. 남의 눈도 무섭고 당신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되니 사례는 넉넉히 드릴 터이니 이만 돌아가 주시오. 그러면서 봉수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그 엽전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대똘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딱 찍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봉수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만류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얼마신데 어찌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자 옥순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투박한 얼굴에는 쓰디쓰고도 슬픈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꺼운 팔과 불룩 나온 배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봉인해 두었던 본심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수, 어른 눈에도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은 곰일 뿐입니다. 옥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것을 하늘 아래 누가 여인으로 봐주겠습니까? 저는 남자의 사랑 같은 것은 바라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여편네로 보지 않고 그저 힘 좋은 일꾼 하나 들인 거라 여길 것입니다. 너무도 사연이 깊은 그 말에 듣는 이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봉수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순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방 안에 잠든 아이들 쪽을 힐끗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가련한 것들이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미 잃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한 잼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끼 밥만 주시고 저 아이들 아래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옥순이는 다시 한번 이마를 땅에 찍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장작도 지는 것은 소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 핏덩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두어 주십시오. 봉수는 한동안 말을 잃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가련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곰이라 부르며 엎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씨가 너무도 맑고 애처로워서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봉수에게는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지어줄 손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옥순이의 가슴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갓난이의 평온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봉수는 깊게 숨을 내쉬고 옥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내 처지에 남을 박대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밥 지어줄 손이 필요합니다.
봉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옥순이의 부어오른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비록 일꾼이나 다름없는 약주였을지언정 평생 혼자 살아온 옥순이에게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삶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채 밝기도 전부터 봉순의 굴뚝에는 하얀 연기가 묵묵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새벽을 알리던 집이었는데 이날은 신기할 만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봉수는 그 고요함에 놀라 불길한 예감을 안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산맥처럼 드러누운 옥순이의 배 위에서 갓난이 쇠돌이가 세상 모르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두툼한 배는 요람처럼 아기를 받치고 그녀의 고른 잠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구수하고 침이 절로 넘어가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이끌리듯 부엌으로 가보니 옥순이는 벌써 일어나 아침상 차림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봉수 어른. 세수물을 준비해뒀으니 세수하고 오십시오. 옥순이가 씩씩하게 인사하며 내놓은 아침상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볼이 섞인 밥 한 그릇과 뒷산에서 뜯어온 묵나물을 넣고 끓인 된장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든 아이들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래졌습니다. 막돌이가 국을 한 모금 후루룩 마시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 맛이 나요. 봉수도 조심스레 국을 떠먹었습니다. 확실히 고기는 한 점도 들어있지 않은 묵나물 된장국이었지만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번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칠었던 묵나물은 솜처럼 부드럽게 씹혔고 남아있던 흙냄새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된장국이다. 봉수의 감탄에 옥순이는 부끄러운 듯 앞치마에 손을 훔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옥순이의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쌓인 통나무 더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봉수가 도끼를 들고 나오려 하자 옥순이가 그것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봉수 어른은 장에 가서 장을 봐오십시오. 갓난이 포대기 감솜이며 무명이랑 쌀도 떨어졌습니다. 힘쓰는 일은 제가 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인이 도끼를 어떻게... 봉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순이는 묵직한 무쇠 도끼를 한 손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더니 팔뚝만한 참나무 통나무에 내리꽂았습니다. 간손이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굳은 참나무가 두부를 썰드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옥순이는 수마나 흐트러지지 않고 기계처럼 도끼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당 한쪽에 장작산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옥순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쓱 닦고 멍하니 서 있는 봉수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뭘 그리 놀라세요. 밥을 든든히 먹었으니까요. 어서 다녀오십시오. 떠밀리듯 봉수가 장에 나간 뒤 옥순이는 쉴 새 없이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등에는 광줄이, 머리에는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개울에 도착한 옥순이는 방망이를 들고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물보라가 폭포처럼 튀어올라 바위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곰여자 힘 좀 봐. 저러다가 바위가 깨지겠구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봉순의 집에 들어앉았다는데
빨래가 아니라 무슨 굿이라도 하는 것 같네.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옥순이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든 갓난이의 온기야말로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어 봉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곳이 정말 자기 집인가 싶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까지 개판이던 마당은 말끔히 치워지고 빨랫줄에는 눈처럼 하얀 포대기가 팔랑팔랑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때꼽이 껴있던 막도리와 분이는 말끔히 씻은 얼굴로 옥순이가 주워온 머루를 오물오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배가 고프시지요. 금방 저녁 차리겠습니다. 옥순이의 몸은 여전히 크고 투박했지만 저녁 노을을 등에 지고 서 있는 그 모습에서 봉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봉순의 밥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봉수는 슬며시 사발 하나를 구석에 앉은 옥순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누른 밥 말고 제대로 된 밥 먹어요. 하루 종일 소처럼 일했으니 밥 힘으로 버텨야지. 차갑고 냉대받는 것들과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수고를 알아주는 그 눈빛은 생전 처음 받는 너무도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 해야 할까요? 흙벽집에 찾아든 이 평화로운 변화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소문난 참견쟁이 독설 고집불통 강씨 노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파를 두려워하면서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아이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뒤 홀로 늙어온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오랜 고독이 독이 되었는지 그녀는 남의 행복을 보면 꼭 무언가 흠집을 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노파는 담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심술깎은 표정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음이 어미 행세를 하려는 게야. 저걸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으냐. 어림없지. 어느 맑은 오후 강노파는 지팡이를 탁탁 두드리며 봉순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빨래를 넣는 옥순이의 등을 보더니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리고 혀를 찼습니다. 역시나 소문이 사실이었군. 멀쩡한 집에 곰이 한 마리 들어앉았다는 거 직접 보러 왔지. 그 쉰 목소리에 안에서 새끼 꼬고 있던 봉수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노파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봉수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만 강노파는 인사를 받을 생각도 없이 대뜸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은 정확히 옥순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봉수야, 네가 제정신이냐? 아무리 급했어도 저런 것을 집에 들이다니 무슨 생각이냐? 마을이 웅성거리는 거 모르냐? 과부된 사내가 곰을 끌어들여 살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 그 모욕적인 말에 빨래를 넣던 옥순이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저 빨랫줄 뒤에 그 커다란 몸을 숨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봉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파님,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이분은 내 아이들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불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저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강노파는 봉수의 말을 싹둑 잘라내고 더욱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은인은 무슨 밥이나 축내는 것이지. 이웃 마을 장 진사댁에서 일하던 과수댁이 하나 있는데 얼굴도 반반하고 살림 솜씨도 좋다더라. 저 둔한 곰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내쫓고 그 여인을 들이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낫지 않겠냐. 옥순이는
피가 날 만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을 쇠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강노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밥이나 축내는 뚱뚱한 여인이며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아프게 박혀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와글와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장남 막돌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에 얼굴에는 긁힌 상처까지 나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한바탕 싸우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수가 놀라서 달려가 물었습니다. 막돌아, 그 꼴이 뭐냐? 또 누구랑 싸웠냐? 막돌이는 대답 대신 충혈된 눈으로 옥순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수치, 그리고 어린 몸의 직이 너무 무거운 슬픔이 뒤섞여 출렁였습니다. 사실 막돌이는 방금 전 동무들에게 너네 집 새어미는 돼지다, 집에서 짐승 냄새 난다며 놀림을 받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뚱뚱한 아줌마 때문에 놀림까지 받는 어린 마음이 얼마나 깊이 상했겠습니까? 눈치도 없는 강노파는 이때다 싶어 막돌이 곁으로 다가가 한술 더 떴습니다. 허허, 우리 봉순의 장남 막돌이 아니냐? 또 밖에서 몰림받고 왔구나. 내가 뭐라 했겠냐? 저런 둔한 곰이 어미 행세를 하니 네가 제대로 클 리가 없지. 내가 반반한 새어미 데려다 주마. 그 말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막돌이는 억눌러 두었던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다 나가요. 막돌이는 마당에 놓여있던 밥상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옥순이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이 흙바닥에 쏟아지고 사발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봉수는 어이가 없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 당장 아줌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평소에는 온화한 봉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꾸짖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돌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싫어요. 아버지도 싫고 저 아줌마도 싫어요. 뚱뚱해서 창피하다고요. 애들이 다 놀린다고요. 저 사람은 어미가 아니에요. 우리 어미 돌려줘요. 막돌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옥순이에 대한 증오라기보다 돌아가신 어미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통곡이었지만 그 소리는 옥순이의 가슴에 칼보다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옥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진 사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이 죄인처럼 잔뜩 구부러지고 떨리는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분수를 모르고 설쳐서 도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옥순이의 굵은 눈물이 쏟아진 된장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노파는 그 참상을 보고 혀를 차며 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과수댁 얘기 생각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저런 곰 데리고 있다가 집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노파의 모습이 사라지자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찼습니다. 막돌이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봉수가 따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엌 한 귀퉁이에서 옥순이는 목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벌이었습니다. 그래, 노파 말이 맞아. 나 같은 것이 뭘 어미 행세를 한다는 건가. 가야 할지도 모른다. 옥순이는 부어오른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마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서 더욱 사무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어미곰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아이를 원망하기보다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옥순이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꿀 찹쌀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아줌마가 싫어도 먹어야 한다. 안 먹으면 몸이 상하니까. 이윽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찹쌀떡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옥순이는 살그머니 방문 앞까지 가서 접시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련님, 아씨,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찹쌀떡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막돌이의 작은 손이 밖으로 나와 접시를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옥순이의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무렵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무겁게 드리워지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이윽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가타닥 흔들었습니다. 우르릉 쾅, 맑은 하늘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굉음이 고요한 상고를 뒤흔들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석가래가 흔들릴 만큼 거센 진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붕을 뚫을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니 하늘이 미쳐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이들, 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아버지, 살려요. 평소에도 무서움을 잘 타서 천둥이 칠 때마다 어미 품에 파고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곁에 어미의 모습은 없고 밖에서는 귀신이 울부짖는 것 같은 바람 소리가 창호지를 미친 듯 두드리고 있으니 아이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옥순이는 그 비명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아, 옥순이는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방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지만 지금의 옥순이에게 그것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옥순이가 거대한 몸으로 문을 들이받자 낡은 빗장이 힘없이 튕겨나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이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막돌이와 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로 껴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갓난이 쇠돌이도 희끗희끗 끊길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막돌이가 공포에 떨며 외쳤지만 옥순이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몸을 떨고 있는 아이들 위로 털썩 엎드렸습니다. 마치 어미 곰이 새끼들을 지키려고 굴러오는 바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처럼 옥순이는 두 팔을 크게 벌려 막돌이와 분이 그리고 쇠돌이까지 한꺼번에 가슴속에 끌어안고 두꺼운 등으로 천장을 향해 버텼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옥순이의 무거운 몸과 큰 덩치에 놀라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옥순이는 꼼짝도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 아줌마 등이 큰 산보다 넓고 두껍다. 귀신이 와도 내가 다 튕겨낼 거야.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우르릉 쾅. 천둥이 지붕 바로 위에서 다시 한번 장렬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충격이었지만 옥순이의 품에 안긴 아이들에게 그것은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둔하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옥순이의 두꺼운 살집과 넓은 등이 소리와 공포를 완벽히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옥순이의 무겁고 둔한 살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화로처럼 따뜻한 체온과 두근두근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 품 안에는 짐승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그리워서 못 잊을 어미의 냄새가 섞여서 감돌고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옥순이의 치마폭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뚱뚱하다고 싫다며 미워했던 그 커다란 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성곽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순이는 등에 쏟아지는 빗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가슴속 아이들을 살살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아줌마가 다 받아줄게. 귀신들아, 올 테면 와봐라. 이 엉덩이로 납작하게 눌러버릴 테니. 옥순이의 엉뚱하고도 힘찬 말에 훌쩍이던 분이가 나도 모르게 풋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돌이도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며 눈물을 뚝뚝 쏟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가지마. 쥐어짜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옥순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너희를 두고 내가 어딜 가겠냐. 그 밤 폭풍은 밤새도록 산골을 핥히듯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낡은 초가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무렵 봉수가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곰이 한 마리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그 품 안에서 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떤 혈육보다도 진하고 강하게 이어진 가족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봉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돌이에게 옥순이는 창피한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옥순이와 아이들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막돌이는 산에서 머루를 따오면 제일 먼저 옥순이 품에 안겨들었고 분이는 매일 밤 그녀의 배를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쑥덕거렸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다섯 식구에게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가족에게 한 번의 시련을 더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봉수는 아이들 설빔을 장만하려 날이 밝기 전부터 장에 나갔습니다. 하늘빛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비된 욕심에 무리를 해서 길을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옥순이가 맷돌을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분위가 이상해. 막돌이의 다급한 외침에 옥순이가 달려가 보니 아랫목에 누워있던 분이가 불덩이 같은 몸으로 눈을 허옇게 뒤집고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 솥뚜껑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급한 열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깥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눈이 쏟아지더니 마당이 순식간에 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약방 영감님을 불러야 하는데 옥순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봉수는 장에 나간 지 오래였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이 눈 속에서는 발 디디기조차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뒤집은 채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를 잃는 것이 뻔했습니다. 옥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기다리면 죽는다. 이 몸이면 눈길도 뚫을 수 있다. 곰여자가 곰여자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옥순이는 장롱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분이를 단단히 감싸 업었습니다. 그리고 울상이 된 막돌이를 향해 힘차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아줌마 몸 알지. 눈덩이 같은 건 들이받으면 그만이야. 문 꼭 잠그고 기다리고 있어. 옥순이는 비장한 결의를 가슴에 품고 살인문 밖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은백색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옥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비켜라. 곰여자 지나간다. 옥순이는 커다란 몸을 쟁기처럼 세워 눈길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코끼리 발 같은 발이 눈 구덩이를 밟아 뭉개며 앞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갯마루에 이르자 잎새처럼 마른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고 등 뒤의 분이가 추위에 떨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추워요. 옥순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뱉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약방에 닿기 전에 아이가 얼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옥순이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두꺼운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한 겹 더 감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에 남은 것은 얇은 속적삼뿐이었습니다. 사르래는 한기가 맨살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옥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다. 아줌마가 금방 데려다 줄게. 고갯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손발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밀려오는 졸음에 의식이 몇 번이고 아득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순이는 제 뺨을 후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이 고마. 등에 아이가 있다. 자면 끝이야. 그녀는 짐승처럼 기어서라도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곰의 발버둥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는 위대한 어미의 사투였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마침내 약방 영감집 불빛이 보였을 때 옥순이는 남은 힘을 한 줄기도 빠짐없이 끌어모아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옥순이가 문을 박차고 뛰어들자 집안에 있던 약방 영감과 식구들이 놀라 몰려왔습니다. 맨살이 드러난 거대한 여인이 쏟아져 들어왔으니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옥순이는 분이를 쓰러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네, 내 딸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딸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약방 영감이 달려가 아이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확인한 그 순간 팽팽히 당겨졌던 옥순이의 기운이 뚝 끊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옥순이는 차가운 마루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편 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던 봉수는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발이 묶여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에 막혀 평소의 2배는 좋게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겨우 마을 어귀에 당도했습니다. 여보, 왔다. 봉수는 숨차게 달려와 살인문을 열었지만 마당에는 싸늘한 공기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불을 뒤집어 쓴 막돌이가 갓난이 쇠돌이를 꼭 아는 채 덜덜 떨고 있을 뿐 언제나 마중을 나오던 옥순이와 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막돌아, 옥순이 아줌마랑 분이는 어디 갔냐? 봉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막돌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분이가 열이 엄청나서 아줌마가 약방 영감님 댁에 데려갔어. 이 눈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봉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봉수는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한다. 봉수는 넘어지고 눈에 뒤범벅이 되면서도 달렸습니다. 눈길에는
짐승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깊게 파인 발자국과 무언가를 질질 끌며 나아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순이가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나아간 흔적임을 알아챈 봉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약방 영감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간 봉수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옥순이가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봉수가 옥순이 곁에 달려가 몸을 흔들자 약방 영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 자기 저고리까지 벗겨 입히고 저 험한 눈길을 맨몸으로 달려온 것이요. 극도로 기운이 빠진 데다 동상이 심합니다. 오늘 밤을 넘겨야 할 것이요.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옥순이의 발을 덮고 있던 헝겊을 살며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있었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벗겨져 없어지고 맨발은 날카로운 얼음과 돌에 찢겨 피범벅이 된 채 퉁퉁 부어 검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언발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자기 몸 하나 상하는 것도 모른 채 왜 이렇게까지 했어? 봉수의 뜨거운 눈물이 옥순이의 차디찬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자기 체온으로 얼어붙은 발을 녹이려는 듯 손발을 주무르고 입김을 불어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약방집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참견쟁이 강신오파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봉수야, 곰이 날뛰다 결국 이런 난리를 쳤구나. 아이가 살아난 건 다행이지만 저 곰은 멀쩡해도 다시는 성할 몸이 못 될 거야. 이참에 엽전 쥐어주고 내쫓아버려. 그 과수땡 얘기 아직 유효하니까. 평소에 봉수였다면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봉수는 핏빛으로 충혈된 눈으로 벌떡 일어나 강노파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슬에 강노파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봉수는 낮고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강노파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한 거야? 봉수는 억눌러 두었던 분노를 터뜨리며 호통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분은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하나뿐인 은인입니다. 다시 한번 그딴 소리를 내뱉으면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봉수의 사자 후에 강노파는 으이구 사람 잡겠네 하고 소리치며 꼬리를 내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간을 나서던 강노파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얼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생애 동안 혼자 늙어온 노파의 눈에 얼어붙은 발을 가슴에 안고 울고 있는 봉수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강노파는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노파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소동 때문이었을까요? 누워있던 옥순이가 하고 조그맣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봉수는 냉큼 무릎을 꿇고 옥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씨, 정신 드십니까? 알아보겠어요. 옥순이는 흐릿한 눈으로 봉수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자 급히 이불 속으로 발을 숨기려 했습니다. 보기 흉하게 퉁퉁 부은 짐승발 같은 자기 발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폐를 끼쳤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나섰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것을 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세요. 이런 뚱뚱한 것이 드러누워 있으니 얼마나 보기 흉하십니까? 봉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옥순이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기 흉하다니요. 못났다니요.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봉수의 2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차가운 방 안에서 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옥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당신은 이 세상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내 자식을 등에 업고 달려가던 그 등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옥순이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고민이 괴물이니 소리만 들어온 그녀에게 아름답다는 말은 생전 처음 귀에 닿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봉수는 옥순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손등에 이마를 갖다 대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부탁이요. 제발 아이들의 임시어미가 아니라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오. 당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소. 봉수의 뜨거운 고백에 옥순이의 2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둔각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러온 외로움과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며 터져나오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곰 같은 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봉수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곰이라니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복덩이이며 내 심장 그 자체요. 겨울이 끝나고 산속에 노란 산수유꽃이 봉우리를 틔울 무렵 봉순의 집 마당에서는 작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른 몇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소박한 막걸리 한 잔을 사이에 두고 2 사람이 서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투박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빨갛게 수줍은 웃음을 볼에 띠며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해진 도포를 기워 걸쳤지만 나라를 얻은 임금보다도 훨씬 당당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2 사람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얗게 셀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봉수는 옥순이의 두껍고 넓은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그러자 옥순이는 그 투박한 손으로 봉수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감, 이 못난 곰을 사람으로 맞아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숨이 다하는 날까지 영감과 아이들에게 다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돌이와 분이는 손뼉을 치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옥순이의 치마폭에 매달려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고 노래하듯 불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봉순의 집에는 천지가 뒤집어질 만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옥순이의 손빠른 살림과 뼈를 아끼지 않는 부지런함 덕에 무너질 것 같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새로 올라섰고 헛간에는 점섬이 높이 쌓였습니다. 봉수도 옥순이의 든든한 뒷바라지를 등에 업고 나무꾼에 그치지 않고 약초 장사까지 벌여 제법 살림을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순이를 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넉넉한 몸을 보며 오히려 복을 부르는 복덩이니 우리 마을의 여주인이니 하며 지켜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원참, 여편네는 저만큼 등이 넓어야 집안이 일어선다니까. 봉수가 복을 어찌나 잘 탔는지 원. 그 칭찬 소리가 담 너머로 들릴 때마다 옥순이는 그저 너털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전에는 그 담 너머에서 남의 행복을 훔쳐보던 그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해가 노릇하게 기울어 마을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옥순이는 마당 대돌에 걸터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어느새 넷째로 태어난 포동포동한 갓난이를 업고 서당에서 돌아온 막돌이와 분이가 양옆에 딱 붙어 시끄럽게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훈장 선생님이 글씨가 잘 됐다고 칭찬해 줬어요. 어머니, 저는 뒷선에서 꽃반지 만들었어요. 옥순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한 명 한 명 쓰다듬으며 이런 행복이 바발처럼 꽉 찬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애들 다 훌륭하구나. 막돌이는 언제가 큰 벼슬을 하고 분이는 조선에서 제일 예쁜 처자가 되겠네. 그때 살인문이 열리며 봉수가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온 식구가 먹고도 남을 조기며 과일이 수북이 쌓인 지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봉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옥순이와 아이들을 보고 빙긋 웃었습니다. 여보, 왔소. 오늘따라 저녁놀보다 당신 얼굴이 더 붉고 고운 것 같구먼. 옥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감, 배고프시지요? 어서 저녁 차리겠습니다. 옥순이는 활기차게 부엌으로 향해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솥안에는 온 식구가 배 터지도록 먹어도 남을 흰쌀밥이 저녁 김을 내뿜으며 포실포실 뜸이 들고 있었습니다. 에이 여차. 옥순이가 한 손으로 솥뚜껑을 번쩍 들어 올리자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와 함께 흰 김이 폭포처럼 쏟아져 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보이는 옥순이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솥뚜껑을 가볍게 내려놓고 마당에 있는 식구들을 향해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밥이다. 밥 먹자. 그 소리에 봉수와 아이들은 와, 밥이다 하고 환성을 지르며 우르르 부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옥순이 치마폭에 매달리고 봉수가 그런 옥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웃는 그 순간 어둠이 내려앉는 산골마을 봉순의 기와집에서 5 식구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때 담 너머에서 남의 행복을 훔쳐보던 여인이 이제는 그 행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투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진짜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